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벌리의 재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액션 피규어입니다. 이제 반다이에서 발매한 메탈로보톤 라인업이죠.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일반 판매를 했었는데, 이 인피니트 저스티스는 혼웹 판정이라는, 쉽게 말해서 웹 판정입니다. 해서 가격이 13,000엔이고요. 국내에서도 정말 다행이게 혼외 판정은 많이 예약을 안 받았었는데, 얘는 예약을 받았었어요. 가격은 국내 예약가 185,900원이었죠. 확실히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캐스트도 좀 사용이 되고, 덕분인지 뭐 관절이나 이런 데 은색으로 빛나는 다이캐스트들도 볼 수 있고, 특히나 놀랬던 거는 생각보다 마감 처리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자국도 막 엄청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도색에 뭉쳐 있다거나 아니면은 미스가 심하게 나 있다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요. 거의 없는 것도 아니죠. 아예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얘는. 그리고 데칼도 상당히 깔끔하게 붙어 있는 모습이, 잘 샀네? 이런 괜찮게 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부분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설정상의 이 파툼, 백팩 부분에 빔 파츠가 정확히 빔 파츠가 아니라 이 빔 기능이 몇 개 더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빔 파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고요. 뭐 그 부분은 프라모델도 마찬가지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기왕이 내줄 거면 그것도 다 포함해주지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리뷰를 볼까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메탈로보톤 인피니트 저스티스 외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번에도 지난번 메탈로보톤 스프처럼, 스트라이크 프리덤처럼 애니메이션 속의 그 모습을 완전히 충실하게 재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해서 뭐 파툼의 거대함도 거대함이지만, 개인적으로 본체 자체의 프로포션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로. 요거 마음에 듭니다, 진짜. 그리고 로보톤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144분의 1 스케일로 알고 있거든요, 건담은. 근데 같은 144분의 1 스케일에 HG랑 비교를 해보면은 키도 훨씬 크고, 좀 더가 아니구나, 훨씬 날렵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느낌 자체는 역시 메탈로보톤 쪽이 월등하네요. 이야, 오래됐고, 진짜 HG 이제 오래됐구나, 진짜. 이제 형제기인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전시하면 이런 느낌, 같이 세워뒀을 때도 어색함 없이 깔끔하게 서 있는 것도, 요것도 좀 보기 좋네요, 확실히.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화려했는데 인저는 어떨까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머리 부분, 그 날렵했던 그 모습을 굉장히 잘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놀랬던 거는 딱히 막 도색 미스라든지 아니면은 자잘한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건데요. 일단 머리 양옆 볼에 있는 실버톤의 포인트도 깔끔하고, 센서 부분의 도색도 깔끔하고요.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 쪽에 있는 발칸이라든가 이쪽도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이 몸통은 유광 처리된 블랙 인상적이고요. 겉에 초록색의 라인 깔끔하고요. 그리고 가슴 부분의 하얀색까지도 느낌 확실히 좋습니다. 이 덕트 부분도 이 특유의 이 핑크색, 핫핑크색, 이쪽은 또 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도 미스 없이 작은 부분인데도 잘 되어 있네요. 그것도 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데칼이 붙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어깨 쪽도 확인할 수 있죠. 이터널 02, 그리고 이쪽은 X19A 인피니트 저스티스다라고 되어 있죠. 그 겉에도 이제 하얀색 라인이나 이 바깥쪽 어깨 쪽은 회색 라인, 그 외에도 코우션 마킹 이런 것까지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뚝 쪽, 원래 가동할 때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는 이쪽이 되게 잘 빠졌거든요. 이 부분 어깨 쪽, 이게 볼관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쪽은 또 튼튼합니다. 수정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보완이 됐다고. 그리고 다이캐스트 관절을 지나면 특유의 팔뚝 나옵니다. 손 실버 톤으로 제대로 도색되어 있고요. 메탈릭 실버 이거 화려합니다. 색깔도 그렇고요. 그리고 데칼도 빠지지 않고 디테일 기본적인 것도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역시나 데칼 상당히 깔끔하게 붙어 있습니다. 스트프리 때도 그렇게 데칼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깔끔하네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쪽에 빔사벨 수납하는 것도 튼튼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역시 자그마한 데칼과 함께 하얀 색깔 도색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내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몰드가 들어가 있어서 보는 맛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고관 부분에 내부 초록색까지도 도색이 되어 있어서 포인트 줬구나, 신경 썼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 허벅지에 약간 육중함과 각짐이 같이 공존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무릎 관절 쪽 역시 다이캐스트를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빔블레이드가 나오는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하얀 색깔 덕트 실버, 메탈릭 실버, 뭐 내부 덕트 이런 부분도 깔끔합니다. 느낌도 좋고요. 이 종아리 쪽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부분 도색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 부분에는 여기 왜 나사지? 왜 이걸 보이게 해놨지? 이따가 기믹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파툼 제로 1을 떼어내면 이쪽도 등 쪽이나 허리 쪽 몰드가 조금씩 보입니다. 해서 역시 요건 좀 거슬리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요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굳이 여기다 박았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유광 블랙으로 도색되어 있는 느낌 보기 좋습니다. 뒤쪽에 있는 스커트도 납작하니 저는 도색 미스라도 좀 있겠거니 뭉친 데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그다지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도 마찬가지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살아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툼은 이 무장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진한 약간 보라색 같은 느낌으로 지금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꽤나 너무 완전 진한 젓갈색 그런 느낌이어서 느낌도 참 보기 좋고요. 금색 포인트라든가 이쪽도 도색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데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유광 블랙으로 된 날개 부분과 마킹들, 이 데칼 부분이 상당히 깔끔하게 붙어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쏙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대쪽이나 이런 쪽도 깔끔하고요. 내부의 손잡이나 기본 기믹들 제대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동을 살펴볼 텐데요. 뭐 역시 어디 안 갑니다. 상당합니다. 일단은 가동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도록 목 부분 크게 움직이고요. 고개를 든다던가 숙이는 것까지 아무래도 숙이는 게 더 많이 움직이겠죠. 역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요. 어깨 부분 그리고 이 플라스틱 부분으로 된 부분이 앞부분으로 뽑혀 나오는 구조, 그리고 다이캐스트 볼 관절이 존재하고요. 튼튼합니다. 뭐 헐거운 거 없이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어깨 장갑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요. 이 팔뚝도 많이 올라가고요. 팔꿈치 자체는 역시 스트프리 때도 그랬지만 이 위쪽은 플라스틱, 중간 부분 아래쪽은 다이캐스트. 약간 조합이 좀 더 신경을 써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다이캐스트도 튼튼하고요. 허리 부분 약간 독특한 게 있다면은 이 인피니티 저스티스는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 때는 이 허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뿌리 부분이 막 볼관절로 되어 있거나 허리가 좌우로 움직이거나 가슴도 앞뒤로 움직이거나, 근데 인저는 이 등에 수평으로 펼쳐지는 이 파툼 때문인지 허리가 좌우로 가동하는 것도 삭제됐고요. 그리고 허리 이 뿌리 부분도 볼관절이 아니게 되고 축관절로 뭐 이렇게 일단 스무스하게 많이 움직이도록 되어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가동으로 앞뒤 가동을 제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간 가동이 없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저의 아이덴티티 발차기를 위해서 고관절도 전부 다 완전히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말이죠. 이쪽 안쪽으로는 뭐 플라스틱도 없고 전혀 다 번쩍번쩍이는 다이캐스트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커트도 그냥 앞 옆만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뒤쪽도 엄청나게 펼쳐지도록 되어 있어요. 뒤쪽에도 이렇게 다이캐스트도 깔끔하게 볼 수 있고요. 다리 옆으로 드는 것도 많이 들지만 이렇게 보면은 고관절 자체가 앞으로 뽑혀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이 볼관절이 안쪽에 또 있어서 더 움직이도록 되어 있죠. 이 고관절 자체가 이중 구조를 하고 있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대로 무릎 이중 관절 역시나 뭐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역시 액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느낌이죠. 발목 가동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스트프리 기억하시죠? 이거 따로 움직였던 거, 앞발 따로 움직였던 거, 이거 굉장히 타이트해졌습니다. 스트프리는 이게 살짝 헐겁다? 되게 스무스하네였는데 이번엔 좀 뻑뻑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안정성 좀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발목 가동 자체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 발바닥이랑 같이 움직이면은 더 움직이죠. 이대로 이제 뒤로 뻗거나 발바닥 같이 움직이니까 뒤로 뻗거나 앞으로 굽히거나 크게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중간중간 이렇게 다이캐스트를 사용을 해서 헐거워질 수 있는 부분에
이제 강도를 더 보강을 한 느낌이에요. 이 고관절 가동하는데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아까 뭐 고관절이 이중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전면 스커트도 이중 구조입니다. 볼관절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붙은 상태에서 들면은 뭔가 걸리는 기분이야. 하지만 볼관절을 바깥으로 빼서 움직이면은 정말 많이 움직입니다. 다리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무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짜잔. 첫 번째 당연히 빔 라이플이죠. 고에너지 빔 라이플. 상당히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분할도 깔끔하고요. 나중에 뭐 HG 리바이브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았고요. 일단 센서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과는 다르게 이쪽이 좀 톡 튀어나와 있죠? 당연히 수납 때문이겠죠. 빼보면 자, 허리 쪽에 이렇게 두 개의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살짝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을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면은 흔들어도 쳐도 안 빠집니다. 해서 이렇게 힘을 살짝 주면서 톡 빼서 이렇게 수납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허리에 슈페르 라케르타 빔 사벨 있습니다. 이쪽은 고정을 위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조형 자체는 사실상 생각해보면 스트프리 때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모양이 스트프리 때 모양의 조인트가 그대로 나 있죠. 예, 모양도 똑같고 일단은 빔 파츠도 똑같죠. 예, 빔 파츠는 두 종류가 아니라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장착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는 빔 사벨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추가 파츠도 있어서 이렇게 두 사벨을 연결을 해서 큼직하게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빔 캐리 쉴드가 있습니다. 빔 캐리 쉴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쉴드 중 하나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 내부에 팔뚝에 고정하는 고정 장치도 있지만 손잡이를 내가 임의의 형태로 위치에다가 끼워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끼워집니다. 정말 타이트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 앞부분은 이제 빔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해서 거대한 빔 파츠를 여기다 껴주면은 이제 거의 막 소드급의 거대한 빔 사벨이 완성이 됩니다. 엄청나게 큼직큼직한 게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여기 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큰 거 말고도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거 어디다 쓰냐? 뭐 작은 것도 좋지만 이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빔 부메랑이죠. 빼서 이렇게 꺾으면 빔 부메랑이 완성이 됩니다. 빔 파츠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 빔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박력 있다고 하죠. 그런 느낌이어서 참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명색이 쉴드인데 쉴드 기능 빠지면 섭하죠. 일단 겉부분에 조인트 빼주면은 아예 연결되어 있는 이 빔 파츠가 있습니다. 빔 쉴드 파츠. 펄도색 이중구조 멋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다시 장착해 줍니다. 짠! 굉장히 입체감이 뛰어난 빔 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화려해서 보기 좋네요, 진짜로. 야. 그리고 이 빔 캐리 쉴드의 또 하나의 능력, 앵커도 있었죠. 이걸 뺀 다음 안쪽에 있던 이 앵커 파츠를 뺍니다. 자, 이렇게 빼주고요. 거기다가 다시 장착할 빔 파츠, 이렇게 앵커 파츠를 이 뚜껑 부분에 먼저 장착을 해주고, 여기서 파츠 교환된 앵커 완성됐습니다. 당연히 리드선이라서 내 맘대로 꽈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앵커의 끝부분은 벌어졌다 모아졌다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역시 다용도의 무장 좋습니다. 그리고 쉴드 장착할 때 보면은 이 조인트가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앞쪽 조인트를 여기다 걸면서 이렇게 걸듯이, 후크를 걸듯이 걸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자, 그리고 다리에 그리폰 빔 블레이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발등까지 연결되는 빔 파츠죠. 빔 블레이드죠. 해서 이거는 이 두 종류가 한 세트씩 있습니다. 짧은 것 그리고 긴 것. 일단 짧은 것부터 장착을 하려면은 일단 무릎에 있었던 이 빔 발생 장치 부분 포인트 이걸 빼줍니다.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빼주면 여기다가 빔 파츠 고정이 가능하죠. 요거는 참 좋았어요. 그냥 빔 파츠만 띠롱 끼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 참 마음에 들었어요. 해서 발등을 연결해 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발바닥이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블레이드가 전개되어 있는 형태에 완성합니다. 역시나 빔 뿜어져 나오는 거 박력 있게 재현되어 있고요. 긴 걸로 바꾸면
장착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무릎 쪽에 슬라이드로 장착해주고 대신에 이번엔 발을 뒤로 완전히 뒤로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좀 기다랗게 발 찰 때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본체의 무장은 받고 이번에는 짜잔 파툼 제로1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상태에선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밑에 있었던 조인트를 좀 접어주고요. 그리고 접혀 있었던 짠! 나이프 부분을 펼치면서 날개도 펼쳐줍니다. 날개는 이렇게 그냥 의미로 펼치는 게 아니라 약간 단계 같은 게 있어서 1, 2, 3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걸리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해서 펼쳤을 때의 느낌은 짜잔! 역시나 전개되고 나니까 화려하긴 한데 뭔가 좀 딱딱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게 바로 날개가 접히는 기믹. 이렇게 V자로 펼쳐지면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앞쪽에는 이제 적을 썰어버릴 수 있는 절단할 수 있는 나이프 부분이 금색으로 재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빔 캐논도 준비되어 있죠. 이 빔 캐논은 빔 사벨로 쓰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캐논으로 쓰느냐 임의로 정할 수도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재현되어 있는 덕트나 메탈릭 실버 도색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데칼 화려했죠. 그리고 이 위쪽은 아까 다리에 있었던 빔블레이드의 다음 버전인 그리폰 빔블레이드 2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빔 파츠가 역시 존재합니다. 해서 한쪽을 먼저 끼우고 한쪽을 살짝 밑에서 끌어올리듯이 이런 식으로 살짝만 밀어주면 간단하게 이렇게 튼튼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재현됩니다. 짠!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빔블레이드까지 완성이 됐는데 원래 설정상으로 보면 아까 이 빔 캐논 부분이 앞쪽에 이제 빔 사벨처럼 전개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진행 중에 추가된 설정에는 이 나이프 부분도 빔을 뿜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3개의 빔을 뿜으면서 적을 뚫어버릴 수 있다 막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이쪽에 관련된 빔 파츠는 전혀 포함된 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거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예전 모습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최종전에 가까워질수록 설정이 좀 추가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이 바닥을 보면은 당연히 손잡이도 마련되어 있어서 이 저스티스 건담이 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잡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로 사용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약간 캐리어 느낌으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저스티스 그냥 올라가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쵸? 무섭습니다. 여기서 이 발바닥에 비밀이 드러나죠. 이 커버를 벗길 수가 있는데 여기 홈이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손톱을 넣고 딱 빼면은 안쪽에 조인트가 드러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기다가 추가 조인트를 살짝씩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장착된 조인트에 발꿈치를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혀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파툼 위에 서는 저스티스 볼 수 있습니다.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요. 해서 흔들어도 전혀 미동도 없네요. 파툼 그리고 또는 저스티스가 탑승한 상태를 재현하기 위한 이렇게 조인트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운데 맞춰주면 아주 튼튼하게 또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드 위에 이대로 올리면 돼요. 이번엔 간단하게 이제 아까 소개 못한 부속 파츠들 일반 파츠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플 손이 한 세트, 역시 이쪽도 메탈릭 실버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빔사벨을 위한 무장손도 한 세트 포함되어 있겠죠. 거기다가 당연히 편손. 액션성이 굉장히 강조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보기 좋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액션 베이스 부속이 되어 있겠죠. 스트라이크 프리덤 때는 이게 금색 라인이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쪽 금색이 스트라이크 프리덤이고요. 이쪽 은색이 인피니트 저스티스입니다. 느낌은 확실히 좀 다르다고 느껴지고요.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SF가 써있죠. 지금 큼지막하게 SF 스트라이크 프리덤. 근데 이쪽은 IJ 인피니트 저스티스를 연상시키는 글자들이 또 써있습니다. 화려하네요. 스트라이크 프리덤 때와 똑같이 각도 고정용 추가 파츠가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가랑이 사이에 낄 수 있는 조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역시 당연히 이 파툼의 전개도 봐야겠죠. 다시 접어서 넣어주고
아까 조인트 부분 잘 전개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 그냥 열어줍니다. 그리고 머리 빼줘야 됩니다. 뭐 모든 인피니트 저스티스가 그렇지만 전개하기 위해서 머리 빼놓고 하는 게 편합니다. 자, 백팩에 다시 정착을 하고 이 어깨 위쪽에 조인트에 고정이 돼요.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후크가 걸리듯이 돼서 흔들리지 않게, 빠지지 않게 약간 힘을 줘야 빠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머리 다시 장착해주면 자, 깔끔하게 전개 완성된 인피니트 저스티스 볼 수 있습니다. 다이캐스트로 몸체가 조금 일부가 구성돼서 그런지 튼튼하게 또 서 있는 게 인상적이고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요거는 괜찮네요. 자, 그러면 액션 포즈 취해보도록 합시다. 역시 인정하면 뭐겠습니까? 발차기 아닐까요? 역시 저도 제일 좋아하는 포즈기도 하고 발차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빈블레이드 장착을 하고 아까 스커트 관절들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들어서 다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쭉 들어줍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들어주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꺾으면서 나머지 뒤쪽으로 가는 다리를 옆으로 꺾던가 약간 바깥으로 꺾어줍니다. 그리고 허리를 틀어서 숙여주면 자, 이렇게 상상 이상으로 화려한 액션 포즈가 완성이 됩니다. 다리가 정말 많이 움직이고 많이 올라가니까 다양한 액션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틱한 프로포션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더더욱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애니메이션 속에서 봤던 그런 느낌 유독 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상당히 화려한 게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로보톤 인피니트 저스티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웹 한정판이라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스트라이크 프리덤처럼 일반판으로만 발매해서도 더 많이 팔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확실히 근데 메탈로보톤을 다 만져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애니메이션 속의 느낌에는 정말 완전히 충실하게 나온 애들이다라는 그런 라인업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인저를 통해서 느끼게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재롱이었어요. 빠빠시! 자, 여러분, 인피니트 저스티스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 상세 점수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퀄리티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마 이거는 뽑기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관절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뭐 헐겁다, 이거 불안한데 이런 거는 딱히 뭐 떠오르는 부분도 딱히 없었고, 그리고 어깨 관절이나 그리고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리뷰 때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움직일 때 볼 관절이 좀 잘 빠지는 느낌입니다. 이거 완전 개선됐고요. 뭐 발바닥, 얘도 발바닥 좀 헐겁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선이 잘 됐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선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외형 10점, 그리고 무장도 10점, 그리고 가동도 10점 줄까 합니다만 약간 서비스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빈파츠 13,000엔짜리 피규어인데 빈파츠 좀 더 넣어줄 수는 있지 않았을까. 뭐 빈파츠에 도색을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메탈 빌드처럼 뭐 그라데이션으로 뭐 입자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도색을 한 것도 아닌데 기왕이면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